안녕하세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온 세터민 이광명이라고 하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에 초대되게 되어서 아주 영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18살까지 살다가 2008년에 탈북을 해서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의 10대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북한의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반에 입학을 한다 하면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 같은 친구들이랑 쭉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처럼 반이 바뀌지 않고 뭐 선생님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학우들이 졸업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우들끼리 이제 우정이 좀 끈끈해지는 면이 있죠.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북한은 좀 모든 걸 군대식으로 하고 동지애라는 거를 엄청 이제 장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친구고 동무다, 전장에 싸우는 전우다. 따라서 끈끈한 이제 형제 같은 걸 쌓아야 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까지 다 같은 반에서 쭉 같이 생활을 해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좀 친구들끼리 이제 우애가 좀 끈끈한 면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대한민국에는 과학고, 외고, 뭐 이런 영재고라는 이제 특목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북한에도 수학 영재학교, 언어 영재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과 쪽으로 좀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은 제일중학교라고 있어요. 제 대한민국으로 치면 과학고인데 그런 데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어학적으로 소질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외국어 고등학교, 북한에서는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진학을 하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제 의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다 무료 교육인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바로 중학교로 그냥 자동으로 진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특목고에 들어가려고 하면 북한답지 않게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합격을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일단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관악구라고 하면 그 관악구에서 치르는 지역고사가 있고, 지역고사에서 통과를 하면 각 특목고, 예를 들어서 외고면 외고, 뭐 과학고면 과학고에서 치르는 또 학교 자체 고사를 봐야 돼요. 그거를 통과를 하면 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북한도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은 있죠. 근데 한국이랑 다르게 중간 기말고사가 있진 않아요. 기말고사 한 방으로 끝내요. 다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외고를 다녔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특목고다 보니까 시험이 엄청 많은 편이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다만 일반적으로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따로 있지 않고 기말고사 한 방으로 끝낸다, 이런 게 있죠. 예전에 북한의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가르쳐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가 세계 공용어다 보니까 글로벌화되는 이제 세계 추세에 맞춰서 북한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어는 원래 이제 북한과 좀 우방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어는 가르치죠, 학교에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국영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북한은 이제 사상교육을 되게 중요시해요. 하다 보니까 사상교육의 제일 일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일가에 대한 혁명 역사라는 거를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이냐?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를 계속 거쳤었잖아요.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저희 나라는 독립투사들이 이제 독립을 통해서 강복을 쟁취한 건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라고 가르쳐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김일성이 성장했으며 어떻게 싸웠고 하는 내용을 배워요. 그게 국영수보다 제일 중요해요. 만약 제가 국영수 과목을 좀 잘 못해도 혁명역사를 잘한다?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북한에서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외교관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외교관이기 때문에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엄청 선호하죠. 외교관이 되려면 언어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언어 관련된 특목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온 뭐 외국어 학원이라든가 외국어 특목고들이 제일 인기가 많은 편이죠. 아니요, 북한의 10대는 말을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표준어가 이제 평양말인데 그것도 뭐 김일성이 제정했다고 해요. 문화어라고 불러요, 북한에서는. 근데 감히 김일성이 제정한 말을, 문화어를 함부로 막 줄이는 거는 안 좋은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외래어도 잘 안 쓰려고 하고 말도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쓰려고 해요.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전기도 좀 부족하고 PC나 이런 것도 좀 없다 보니까 남한에서 10대들이 흔히들 하는 PC로 뭐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잘 못하고 1차원적인 놀이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숨바꼭질을 한다던가 짱돌 까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놀이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놀이들 그런 거를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있죠. 아마 요즘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요즘 10대들은 컴퓨터를 제일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있을 때 한창 컴퓨터가 막 유입이 되면서 저도 엄청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북한 어린이들도 제일 갖고 싶은 거는 게임기. 아마 요즘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게임팩을 넣어서 하는 그런 게임기가 있어요. 워너비 1순위죠. 아마 요즘은 북한도 이제 스마트폰을 좀 쓰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북한의 10대들은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남한에 비해서 폐쇄적이에요. 엄청 좀 가부장적이고 좀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정말 엄격하게 지켜지는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10대 어린이가 연애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좀 북한과 남한의 문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사회주의다 보니까 좀 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예인, 스타 같은 개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좀 억제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10대들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유명하다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방탄소년단 하면 와 열광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연예인이 있긴 있어요. 뭐 영화 배우, 뭐 가수들이 있는데 남한처럼 막 10대, 20대 젊은 어떤 연예인들이 아니라 좀 중후한 40대, 50대 정말 TV에 나오는 사람이 그냥 연예인인 거죠. 근데 뭐 북한에서는 그렇게 연예인에 막 열광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남한에 비교해서 그쪽으로는 되게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10대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한 고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외모에 조금씩 신경을 쓰긴 하지만 남한에 비하면 많이 그 관심도가 적은 수준이죠. 네, 지금까지 북한의 10대들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물론 사는 곳은 다르고 사는 문화도 다르지만 여러분 다 똑같은 10대들이잖아요.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북한의 10대들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 통일을 알리기 위해 선발된 통일부 기자단 여러분들의 활동이 올바른 통일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잘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화이팅! 만나서 반가웠고요. 안녕.